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처장 이하 우리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처음 국감 하시죠? 네. 좀 어떠세요? 뭐 국감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공수처가 탄생 과정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좋은 일을 있기 위한 그런 이제 좋은 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산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참고해서 좀 정말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수사기관으로 안착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4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가 취재사주, 채널A 사건의 취재사주. 두 번째가 민간인 판사의 전방위 사찰을 통한 불법 사찰. 세 번째가 손준성 보냄, 김웅받음, 그다음 정점식까지 연결되는 고발사주. 마지막으로 검언유착, 조선일보 등의 언론과의 검언유착을 통한 그런 총선 개입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 이 4가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손준성 등 요 라인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널A 사건만 해도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그 당시에 부산의 고검차장이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327회를 연락을 합니다. 도대체 부산고검차장이 무슨 일로 이동재 기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연락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한테 보냈던 그 편지들이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각종의 자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이건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가 사찰 관련해서요. 제가 좀 약간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이게 사찰 대상의 판사들이 그냥 쭉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주로 정치적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특히 여당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사건들의 재판부를 집중적으로 사찰했다. 예를 들겠습니다. 김미리 판사의 경우는 울산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건이고요. 손주철 판사의 경우는 유재수 사건의 재판부였고요. 김선희 판사의 경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의 판사였고, 박남천, 윤종섭 판사의 경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판사였고, 박성규 판사의 경우는 손혜원 전 의원 사건 담당 판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찰이 아주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 즉 총선에 개입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고발사주 부분도 하나의 수사를 꼭 해야 되는 대상이다. 세 번째가 고발사주 과정에서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간 40회 통화를 하고 문자를 50건, 카톡을 29번 주고받습니다.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간의 카카오톡이 128회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그래서 야당에게 구체적으로 고발 사주를 하는 그 전 과정에 이들이 긴밀하게 모의한 정황으로 저는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는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총선 전 기간 동안에 통화만 약 400회를 넘게 했다고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톡이 약 2333회에 이른다고 제가 확인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검찰총장과 부산 고검에 있는 차장검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입이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지 도대체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기획한 기획사정 기획수사를 통해서 총선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검에서 감찰 보고서를 이거 관련해서 냈는데요. 이거 혹시 확보하셨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대검 감찰 기록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저희가 뭐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 대검 압수수색 할 때요? 그러면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뭐 또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확보를 하셨다니까 수사에 잘 활용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저기 보시면 이동재 기자가 부산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저렇게 많이 하고 한 이유가 저 결국 라인에서 부산에 있는 한동훈, 이몽석 그리고 대검에 있어서 손준성, 권순정 그리고 김영일, 성상욱 그리고 김웅, 정점식으로 연결되는 저 라인으로 이 소위 이야기하는 기획수사 총선 개입을 위한 각종의 사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어떤 그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범죄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그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수사라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라는 게 예, 어떤 사건의 어떤 시나리오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서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에 비추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공수처 명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 엄정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아까 다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첩을 비율이 전체 건수에서도 보니까 83.8% 정도가 타 수사기관으로 뭐 이렇게 이첩을 한다거나 타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역량의 미흡이나 조직의 미흡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국회하고 저희들하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협의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유념해서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거나 아니면 국민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높이를 서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